권리금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그러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사업단 TF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권리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리금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의 투자 비용 회수, 해당 영업의 존속을 위해서 권리금 보호는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될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1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호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정당한 거절 사유에 관해서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보고, 그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 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조치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우리의 영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요거를 미리부터 물색해 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없어서 임대인한테 우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소개를 해줄 임차인이 없는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해서 월세 등을 낼 수 있는 자력, 그 능력과 자력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인에 대해서 자료 정보들을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하면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권리금 계약은 가급적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한다고 하면은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위험에 놓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신규 임차인의 자격과 능력을 검토하여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나에게 월세를 줄 수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정당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임 및 보증금 인상 시 주변의 시세를 고려해야지만 정당한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이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그걸 보장해주지 않고 방해했을 때 임차인은 추후에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그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리고 현재 그 거절할 당시의 권리금 중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준다고 하는 그 권리금과 그리고 그 거절 당시의 권리금을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액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법원 감정을 통해서 정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라는 것은 개념상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해야지만 유효한 것이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고 그 기회를 임대인으로부터 박탈당했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추후에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기회를 스스로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권 3년이라는 기간도 준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 모두에서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행사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시켜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계약갱신 청구의 그 법정 기간을 이제 막 도래하는 경우에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임대인께 통지를 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보장받아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청구를 한다고 하여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과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 정당한 거절을 해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저의 창의적인 승소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인도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당신이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임대인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존 청구권으로 하여 상사 유치권 항변을 하였고, 그거랑 별개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소송의 논점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도가 굉장히 조속한 인도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빨리 화해보고 소송을 종결시키자는 임대인의 화해 공고 요청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화해 공고를 하고 임차인도 성공적으로 그 권리금에 상당한 금원을 받고 나갈 수 있었던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네,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경우에 이 부분을 충분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